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고려대학교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59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해사법원 설치 운동과 그다음에 그 시스펜이라는 선주의 탈탄소 작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사법원 이제 설치 운동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. 한국해법학회와 해상법 활성화 추진 위원회가 이제 주축이 되었었는데, 그 뒤에 이제 부산 지역과 인천 지역이 해사법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. 해사법원은 뭘 하는 기관이냐? 이제 법원은 법원이지만 해사 사건만을 전담해서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해사 사건은 좀 특이한 측면이 있다 이거죠. 그래서 그 회사 사건을 잘 아는 전문 법관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하나, 우리나라 회사 사건들은 이제 그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많이 가게 되는데,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출이 되겠죠, 법률 비용이. 그것도 이제 줄이자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잘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해사법원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사건은 적은데 한 군데만 설치할 수 있다,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각 지역의 유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나 저는 그 행정기관을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,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 우리가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, 이렇게 봅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부산에만 설치하게 되면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수요자들이 그 부산까지 이제 다녀가야 됩니다. 그럼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? 또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인천 지역 하나만 또 설치된다면은 부산에 있는 수요자들이 또 인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는 순환 보직을 하게 되는데, 에서 전문 법관으로 키웠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일반 법원에 가게 되면은 전문 법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두 개 회사 법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순환 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 법관을 쭉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를 가져가자, 회사 법원을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또 홍콩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독립된 회사 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 상사 법원 안에 일개 부서로서 회사 법원이 존재합니다. 다만 이제 회사 사건과 관련된 절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회사 판사는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배가 이제 금요일 날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토요일 날 이제 공탁을 하게 되면 배가 풀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수요자인 국민의 그런 그 희망에 부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건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된 어떤 건물이나 법원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사 법원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회사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죠. 절차법.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시스펜이라는 이제 선주사가 있습니다. 한 200척 정도 배를 가지고 있는데, 하팍로이드라는 또 전기선사에 이제 배를 이제 전기용선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기존에 이제 그 벙커를 사용하던 기관을 이제 탈탄소화에 맞춰 가지고 뭐 LNG라든지 또 메탄올을 사용하는 그 기관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이슈로 삼았던 거는 그렇게 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. 이미 전기용선이 되어 있는 배를 그 기관을 바꿀 때는 그 기관 교체 비용이 들 테고, 그 교체하는 동안에
선박이 운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.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관이라는 건 전부 선박 소유자의 그런 관리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기용선의 경우에 선박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선박 소유자에 있는 거죠. 그러나 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선박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이제 그 용선료를 받지 못하는, 그러니까 전기용선자는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